그러면 지금은 유닛 3, 그렇죠? 책으로 가면 45쪽이에요. 동사의 시제에 관해서 동사의 시제 유닛 3입니다. 동사의 시제에 관해서 공부할 겁니다. 그렇죠? 총 그 작은 단위가 한 10개 정도 있어요. 그렇죠? 벌써 이제 46쪽에 펴보세요. 46쪽에 펴주면 동사의 과거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거라는 것이 우리말로 하면 먹는다 해서 먹는다의 과거형이 뭐예요? 먹었다죠? 먹었다라는 표현을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말은 그죠? 예를 봅시다. 먹다 하면 뭐예요? 먹다 혹은 먹는다, 이게 원형 내지 현재형이다 라고 한다면, 과거형은 먹었다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뭐뭐 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가장 일반적인 패턴이 뭐냐면, 영어에서는 그렇죠? 먹다는 약간 불규칙 표현이니까 여기 도입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을 하다라는 표현이 work입니다. 일을 했다면 뭐예요? worked가 되는 거예요. 일이가 되는 거예요. 일했다. 그렇죠? 보다, look 하면 뭐예요? 보한다면 뭐예요? looked가 되는 겁니다. 저기다 ed를 붙이면 과거 시제가 되는 거예요. 요거 다시 쓰기 낫겠네요. 먹다가 아닌 거보다 일하다 해서 뭐가 된다? 일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의 변화가 생겼다. 하다가 했다로 됐다. 그러면 여기서는 ed를 붙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걸 규칙 변화라고 하고요. 그래서 46쪽에 보시면 과거형을 만드는 규칙 변화가 있어요. 그렇죠? look은 looked, talk은 talked, work는 worked. 하지만 E로 끝나는 건 D만 붙인다 해서 그 표현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걸 참고를 하세요. 참고를 하시고, 규칙, 불규칙은 그러니까 cut, 자르다 해서 과거형도 역시 마찬가지로 cut이에요. 이렇게 모양이 똑같은 걸 AA 타입으로 써놓은 거죠. 그 다음에 come하고 모양이 다른 거, 불규칙해서 come하고 단순하게 ed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came이 되는 모양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A, B 패턴이라고 한다. 거기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동사의 과거형은 주어의 인칭과 수에 따라서 바뀌어진다. 비동사의 과거형 뭐가 있어요? am하고 is가 있죠? 요거의 과거형은 뭐가 되나요? was가 됩니다. 완전 모양이 다르죠? are의 과거형은 were가 된다고 보면 돼요. were. 그래서 여러분들 역시 46쪽하고 47쪽, 특히 그 아래 박스에 일반 동사의 과거형은 주어와 상관없이 형태가 동일하다. 그렇죠? 주어와 상관없이 형태가 동일하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어가 3인칭 나왔을 때 동사에다가 우리 s를 붙인다고 했죠. 그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발생되죠. 그냥 ed만 붙여서 쭉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6쪽, 47쪽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경우에 과거를 쓰고 어떤 경우에 현재를 써야 하는가, 이런 문제 한번 봅시다. He works yesterday. 그는 어제 일을 한다. 근데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죠? 어제란 말은 과거를 나타내는 말이죠. 이런 말이 있으면 이걸 과거의 패턴으로 바꿔줘야 돼요. 과거형은 뭐라고? 보통 ed를 붙인다고 했죠? He worked yesterday.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결국 이 뒤에 어떤 말과 같이 결합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동사의 시제를 변화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별하게 과거를 나타내는 이런 말들이 오면 동사의 시제를 과거로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white 박스 보시면 별표해 두세요.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는 부사구로 구별한다 했는데, 부사구라는 것이 이런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입니다. 알죠? 어떤 식의 말이 와 있냐에 따라서 현재로 써야 할 것인지 과거로 써야 할 것인지 구별되어 있어요. everyday, 매일, every morning, 그 다음에 now 이런 말이 있으면 현재라는 얘기잖아요. 매일 한다라는 얘기니까 이런 시제를 불문하는 거니까 이런 대표 시제로 현재를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빈도부사라고 써 있는데, 빈도부사라는 것은 횟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횟수 부사입니다.
항상 한다, 대개 한다, 자주 한다, 때때로 한다, 결코 하지 않는다. 이거는 시간의 흐름과 상관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표시를 현재를 써줘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과거를 나타낼 때는 뭐 과거에 나와 있는 것처럼 yesterday, last 삐리리,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도 이거 과거 시제죠. 지금 지나간 시점에서 보니까 오늘 아침이라는 얘기니까 그 다음에 삐리리어고 하면 뭐뭐 전에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1995년에 과거 특정 시점을 지정했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과거 시제의 동사와 함께 써줘야 하는 그런 패턴입니다. 그걸 유념해서 그 위에 유사문제 서술문제 17번 거기를 풀어보시고 그리고 49쪽에 있는 그리고 저 아까 말씀을 제가 잠깐 빠뜨렸는데 47쪽에 반드시 여러분이 암기해야 됩니다. 주어진 동사의 과거형하고 또 49쪽에 3인칭 단수형과 과거형, 현재형 쓰세요. 또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해답지를 통해서라도 확인해서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50쪽에 과거 시제에 부정문과 의문문이 있다. 이건 아까 배웠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이 문장을 통해서 한번 과거 시제의 의문문과 부정문과 의문문을 한번 공부해보죠. He worked 그죠? yesterday. 그는 어제 공부했다라는 표현을 한다. 이거는 아까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do하고 이 work의 형, 그렇죠? work로 이렇게 분리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문장이 이제 과거가 됐으니까 이걸 갖다 여기다 실어줘야 돼요. 아까 do가 더즈가 됐던 것처럼 이거는 do가 아니고 did로 바꿔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he did work yesterday 했죠. 그럼 이제 부정을 하려면 여기다가 not을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he did not 그다음에 몇개 떨어지고 work yesterday. 그는 어제 일하지 않았어, 공부하지 않았어. 이거 줄여서도 어떻게 쓰죠? didn't라고 쓰면 돼요. He didn't work yesterday. 그는 어저께 공부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물어보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어보는 말도 그냥 did를 앞으로 보내주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did 다 같이 did가 앞으로 나왔으면 부정문이 아니게 나와서 생각할 필요 없고요. Did he work? 그는 일했냐? Yesterday? 어제 일했냐? 이렇게 물어보면 되죠. 그럼 대답하는 방법은 뭐예요? 그러면 그랬어요. Yes, he did. 아니면 뭐죠? No, he didn't.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그렇죠? Yes, he did. No, he did.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쪽 아래 박스를 잘 확인해 보시고 또 여기 또 색다른 말이 하나 있네요. 여러분들 헷갈릴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I did homework yesterday. 뭐 이런 말이 있다고 봅시다. 뺄게요. 나는 어떤 숙제를 했어 라는 표현. 요거는 did는 그냥 일반 동사 do라는 말이 하다라는 말에서 나온 그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또 머리 나눠줄 때 앞에 do하고 뒤에 do를 나눠줘야 되는데 과거니까 do가 뭐가 되는 거예요? did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출발하면 돼요. 그래서 나는 어제 숙제를 하지 않았어 할 때는 I did not. 그렇죠? 그래서 do가 떨어지고 do homework 이렇게 되는 거죠. 헷갈릴까봐. 이걸 줄여서 I didn't do homework. 되죠? 물어보는 말은 뭐 did라고 부르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또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연습을 해보고 부정문 옆에 의문 바꾸는 법, 틀린 거 고르는 법. 예를 들어서 그 51쪽에 12번 한번 봅시다. 51쪽에 She didn't drop to the dishes.
그녀는 그 접시들을 떨어뜨리지 않았어. 이런 표현이죠. 뭐가 잘못된 거죠 여기? 앞에 didn't 왔잖아요. did 왔으면 뒤에 동사 원이 와야 돼요. 그렇죠? 이게 잘못된 거죠. she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 생략해야 돼요. 그렇죠? 이거 전부 다 집에 가 해야 돼요. 그렇죠? She didn't drop the dishes. 됐죠? 이렇게 붙여서 활용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 동사의 뭐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부정문, 의문 만드는 법 이런 걸 다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했고 이제 앞으로 남은 게 진행 시제와 완료 시제입니다. 진행 시제, 완료 시제인데 52쪽의 내용이에요. 진행 시제와 형태가 나와 있어요. 진행 시제. 진행 시제라고 되어 있네요. 진행 시제. 진행 시제가 뭐냐면 우리말로 뭐뭐 하는 중이야, 그렇죠? 뭐뭐 하는 중이다 이런 표현을 만드는, 그렇죠? 뭐뭐 하는 중이다 이런 표현을 만드는 이런 표현을 표현하면 진행 시제라고 영어에서 따로 이렇게 그 시제가 정해져 있어요. 진행 시제를 만드는 방법은 She is eating alone. Now. 그렇죠? 그녀는 지금 혼자서 먹는 중이다 해서 이렇게 비동사를 써요. 비동사 여러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 am, is, are죠? 비동사 다음에 이렇게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동사에 이렇게 ing를 붙이는 형태를 쓰면 이거보다 뭐하는 중이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되죠? 그녀는 현재 혼자서 먹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해가죠? 요걸 이제 현재 진행을 하고요. 현재 진행하고 이제 이것도 과거. 그녀는 먹는 중이었다. 그렇죠? 그녀는 그때 먹는 중이었다. 하면은 is의 과거형이 뭐예요? was죠? She was eating alone. 혼자 먹는 중이었어요. 그때 불쌍하다. 그렇죠? 글만 써도 She was eating alone then. 그렇죠? 그녀는 그때 혼자 먹는 중이었어. 됐죠? 그래서 비동사의 과거인 was를 씁니다. 물론 여기 they가 오면 were가 오는 거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보시면 암기라고 해서 중요한 표시되어 있어요. 동사의 ing를 만드는 규칙. 기본 규칙은 이렇게 동사를 그냥 ing만 붙이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e를 삭제한다거나 i는 i를 y를 바꿔 ing를 붙인다고 표현 나와 있으니까 잘 보시고 단모음 단점이란 말이 나와 있는데 단모음 단점은 뭐냐면 잘 보세요. run이란 말이 있다고 봅니다. run. 요거는 모음이 하나예요. 요거는 자음이에요. 모음은 뭐예요? A, E, I의 E, O, U를 모음이라고 하잖아요. 요런 유의 말을 모음이라고 하죠. 요런 모음이 하나 있고, 그렇죠? 요런 이거가 아닌 자음이 하나 있을 때 여기다가 n을 하나 더 넣어줘야 돼요. 자음을 넣어줘서 음을 강화시켜주고 ing를 붙여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자음이 들어가면 음이 약해져 버려요. 발음이 잘 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를 더 넣어서 음을 제대로 날 수 있게 강화해주기 위해서 단모음이라는 게 모음 하나, 단자음이라는 것이 자음 하나 있을 때 뒤에 ing 모음이 패턴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들어왔을 때 얘를 하나 더 넣어서 강화시켜준다. 그렇죠? 그런 모음이 들어왔을 때 강화시켜준다 해서 단모음, 단자음 다음에 ing가 붙을 때는 자음을 하나 추가시켜준다. run, running. 그렇죠? get, getting. 마찬가지죠? 이게 모음이잖아요. 모음에 역시 ing 붙일 때 t를 하나 더 집어넣고 ing를 붙인다. 됐죠? 그래서 뭐뭐 하는 중이다. 뭐뭐 하는 중이었다. 현재 진행 시제, 과거 진행 시제. 그렇게 여러분들 잘 유념해서 공부를 해보세요. 또 간단합니다. 그 20쪽에 보시면 54쪽에 보시면 20번에 진행형의 부정문과 의문문 나와 있어요. 이건 뭐 비동사가 개입됐으니까 물어볼 때는 마찬가지죠. 물어볼 때는 is를 앞으로 보내면 돼요. 그녀는 그때 혼자서 먹는 중이었나요? 하면 어떻게 되죠? Is she eating alone now? 지금 혼자 먹는 중입니까? 그녀는 그때 혼자 먹는 중이었나요? 하면 어떻게 돼요? 역시 was를 앞으로 보내서
Was she eating alone? Then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바로 바꿔주세요.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풀어보시고 54쪽, 55쪽 풀어보시고 그래서 이제 진행형을 통틀어서 이제 정리를 하면 56쪽에 보시면 현재 진행, 과거 진행, 그렇죠? 현재 진행, 과거 진행. 현재 진행은 그 아래 박스 보시면 지금 뭐하는 중이다. 저 now라던가 아까 횟수부사, 빈도부사라고 했죠? 그런 걸 쓸 때는 현재 진행을 쓰고요. 과거 진행은 그러니까 횟수부사 그 아래 보시면 현재 진행을 쓸 때는 every day, every week, always, usually, often, sometimes 이런 말을 쓸 때 과거 진행일 때는 그때 then, at the time, at 6, when you call 네가 전화했을 때 그렇죠? 이런 거 쓸 때 과거 진행을 쓰고 다시 말을 정리할게요. 현재 진행은 지금 현재 하는 중이다. 그 다음에 현재 시제는 뭐예요? 빈도부사라던가 아까 저 잠깐 헷갈렸어요. 현재 시제를 쓸 때는 every day, every week, always, usually, often, sometimes는 현재 시제를 쓸 때 그렇게 쓰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과거 진행은 그 당시에서 어떤 순간 동작을 이야기할 때 과거에서도 그때 그렇죠? at the time 바로 그 당시에 at 6, 6시에 when you call 네가 전화했을 때 하지만 명확히 과거 시점을 나타내는 어저께 하고 있는 중이어도 이건 너무 시간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진행 시를 쓰는 것이 아니라 과거 시를 써야 합니다. 어거도 마찬가지, last period도 마찬가지. 1995년에 나는 영어를 공부하는 중이었어. 1995년 동안에 계속 공부가 길기 때문에 이건 진행 시작은 순간 동작이거든요. 따라서 이건 그냥 단순히 과거 시를 써야 합니다. 그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56에 그 아래 56쪽에 아래 나와 있는 내용을 잘 참고해서 56쪽, 57쪽을 풀어보시고 또한 이 진행 시작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긴 시간이라든 이런 건 진행 시작을 쓸 의미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진행형을 쓸 수 없는 동사들이 여기 정해져 있어요. 이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 주의해서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래 보면 상태나 감각을 나타내는 동사, 그렇죠? 가지고 있다 특히 아니면 감정의 소유나 감정의 동사, 감각 동사라고 해서 어떤 진행형의 표현을 쓸 수 없는 것들, 그렇죠? 그래서 보이다, 뭐뭐라고 느껴지다, 뭐만 맛이 나다, 냄새가 나다 이런 거는 진행형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되죠? 하지만 이외적으로 상태 동사, 감각 동사라고 볼 수가 있으나 이게 그 예를 들어서 뭐 보이다가 아니고 보다, 실제로 우리 동작을 표현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진행형을 써야 된다. 됐죠? 그래서 그 아래 보면 I'm having dinner, 나는 저녁을 먹는 중이다 할 때는 역시 진행형을 쓸 수가 있다. 그렇죠? I'm smelling this bread, 나는 이 빵의 냄새를 맡고 있는 중이다 할 때 smelling은 직접 동작을 표현하니까 I'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행의 표현까지 공부했고요. 이제 앞으로 나오는 표현은 이제 미래 시제하고 그 다음에 완료 시제의 표현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내세요.